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옷감의 종류와 특성 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의복 재료 중에 옷감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옷감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의복의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그때 의복의 재료가 어떤 게 있었어요? 섬유하고 실, 옷감 이렇게 있었다는 걸 배웠었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옷감은 두 가지로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자, 가장 작은 단위인 섬유에서 그 섬유들을 여러 가닥 꼬아서 만든 걸 실이라고 했고요. 그 실을 연결해서 만든 걸 옷감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는 옷감이 있고요. 실의 단계를 생략한 옷감도 있어요. 자, 그 점을 좀 다시 살펴볼게요. 자, 옷감의 종류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섬유에서 실로 가고요. 지금 자꾸 화살표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나오네요. 섬유에서 섬유들을 여러 가닥 꼬아서 만든 걸 실을 연결해서 만든 옷감인 경우, 자, 실의 단계를 거쳐서 만든 옷감인 직물이라고 하는 것과 편성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종류가 나눠져요. 그리고 실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옷감이 있어요. 그거는 펠트와 부직포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실의 단계를 거쳐서 만든 옷감에는 첫 번째 직물이 있어요. 직물. 자, 직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실을 연결한 거잖아요. 근데 실도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실을 옷감을 짤 때 실을 놓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세로 방향으로 놓아지는 실을 날실이라고 하고요. 가로 방향으로 나아지는 실을 시실이라고 해요. 자, 얘네들을 교차해서 그러니까 날실과 시실을 교차해서 직각으로 엮어서 만든 옷감을 직물이라고 해요. 이걸 어떻게 엮었냐? 자, 그것으로 만든 옷감인데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의복을 만드는 재료인 옷감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 옷감, 직물이라는 옷감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옷감들은 다 직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종류는 평직, 능직, 수자직이라고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이 선생님이 평직, 능직, 수자직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직물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 평직, 능직, 수자직으로 나눠지는데 평직부터 볼게요. 자, 평직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조직이란 얘기거든요. 자, 기본적인 조직이고요. 자,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세로로 놓인 날실과 시실을 가로로 놓인 시실을 한 올씩만 교대로 교차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플러스처럼 보이겠죠. 자, 세로로 한 올당 세로인 날실 한 올당 시실 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모양으로 봤을 때 앞뒤가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 모양이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이게 실제 직물의 사진인데요. 앞뒤 모양이 구별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십자로 보이는 기본적인 직물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이다 해서 평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떼어 있기 때문에 좀 조직이 만나는 조직점이 이렇게 많잖아요. 조직점이 많기 때문에 일정하고 많기 때문에 가장 튼튼한 옷감이에요. 가장 튼튼해요. 하지만 단점으로 다른 직물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좀 뻣뻣한 촉감을 가져요. 표면이 거칠고 그리고 구김도 좀 잘 생기는 특성을 가져요. 그리고 광택도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평직으로 떼어지는 옷감 종류 중에 이제 광목이라는 옷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루 하는 모시 옷감이 있어요. 일반적인 의복과 생활용품에 쓰이는 옷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능직 볼게요. 능직. 능직은 세로 놓인 난실과 가로 놓인 시실이 두 올 이상씩 교차해서 사선으로 보이는 직물을 얘기해요. 보통 이런 거를 대각선 방향의 능선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능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선으로 보여요. 지금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사선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보이죠? 네. 이거는 지금 두 개, 자, 예를 들어서 뭐 난실이 두 개가 가면 시실이 한 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가고 한 번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점이 아까 평직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넓어졌죠. 그래서 조금 평직보다는 교차점이 적으니까 구김이 덜 하고요. 구김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부드럽고 광택이 좀 생기죠. 하지만 평직보다는 능직이 튼튼하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보온성이 좀 더 좋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청바지 만드는 재료인 데님이나 진이라고 하죠. 이게 이런 옷감이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자직 볼게요. 수자직은 아까 얘기한 세로로 놓이는 난실과 가로 놓이는 시실이 4올씩 교차되어 있는 직물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 번 있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 번 있다 보니까 교차점이 되게 멀죠. 교차점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그 시실과 난실의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다 보니까 표면이 되게 매끄럽고 광택이 가장 많아 보이는 형태를 가져요. 그리고 구김이 좀 적게 나타나겠죠. 구김은 잘 안 일어났고요.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평직, 능직, 수자직 중에서는 가장 부드럽고 광택이 있지만 강도가 되게 약하죠. 네. 강도가 되게 약해서 좀 실용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죠. 보통 여기 대표적인 옷감은 우리가 공단이라고 하는 옷감이 여기에 쓰여요. 자, 그 다음에 실의 단계를 거쳐서 만든 옷감 중에 두 번째는 편성물이 있어요. 편성물은 방금 날실과 시실이 아니라 이게 한 올 한 올이 있잖아요. 한 올이나 여러 홀을 엮은 실을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끼워 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편성물이라고 해요. 고리를 만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우리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뜨개질 해봤죠. 겨울에 그 뜨개질에 해당하는 게 편성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스웨터 이런 거 입는 거. 직물보다는 신축성이 좀 좋은 편이고요. 보온성도 좋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옷의 형태가 쉽게 변해요. 자, 세탁할 때도 당연히 변하지만 오래 입으면 그 장력을 해가지고 옷이 좀 처져요.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축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죠. 자, 이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스웨터, 겨울에 스웨터나 뭐 양말, 속옷 등이 보통 여기 편성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옷감의 종류는 아까 섬유, 실의 단계를 거친 옷감이 있고요. 바로 섬유에서 실의 단계를 생략하고 옷감이 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펠트예요. 펠트. 이 펠트는 뭐냐면 우리 천연섬유 모섬유에 축융성이 있었죠. 열이나 마찰을 가하면 압력을 가하면 이렇게 엉키는 현상.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모섬유를 얇게 펴 깔아가지고 열을 가하는, 자, 열을 가한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 비누 용액이나 알칼리 성분의 용액을 좀 데워가지고 거기다가 부은 다음에 이게 압력을 주거나 또는 이렇게 비벼가지고 실제로 엉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덩어리의 옷감이 될 수 있게 만든 것을 펠트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뭐 펠트 공예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실의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실로 만든 직물이나 편성물 같은 경우는 올 하나가 빠지면 다 막 풀리거나 옷이 이제 옷의 가장자리가 풀려가지고 줄어들거나 거기서 구멍이 나거나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섬유 자체를 뭐 눌러가지고 막 엉키게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올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져요. 그리고 보온성이 좀 좋은 편이죠. 하지만 신축성이 별로 없고요. 마찰을 받거나 우리 잡아당기는 힘, 이제 강도가 되게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다 보면 쉽게 찢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통 옷을 만드는 데 쓰는 것보다는 모자나 뭐 우리 뭐 담요, 무릎 담요 이런 거 있죠. 또는 뭐 장식품을 만들 때 보통 사용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옷을 만들 때는 펠트를 잘 사용하지 않죠. 약하니까. 두 번째로 실의 단계를 생략한 옷감에는 부직포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부직포. 이거는 이제 인조섬유를 얇게 펴서 사용하는데요. 인조섬유 중에서 특히 폴리에스테르나 레이온을 얇게 펴가지고요. 접착제나 열로 이걸 붙이는 거예요. 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옷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실을 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이 풀리지 않겠죠. 당연히 올이 없어요. 네. 그리고 보온성이 좋아요. 하지만 얘도 역시 강도가 좀 약해요. 잡아당기면 쉽게 찢어지죠. 그리고 이제 겉은 뻣뻣하고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옷을 만드는 데 쓰는 것보다는 옷에 들어가야 되는 일부 소재, 그러니까 옷에 뭐 그 와이셔츠 깃을 좀 딱딱하게 만들려면 안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데 쓰이거나 일회용품을 만드는 데 많이 쓰여요. 우리 그리고 대표적인 게 우리 물티슈 있죠. 물티슈가 이 부직포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일회용 행주 이런 거 있죠. 일회용 행주. 그 다음에 뭐 우리 수술복이나 뭐 방호복 같은 우리 요즘 코로나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 방호복 같은 경우도 한 번 입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옷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일반 의복을 만드는 데는 잘 사용하지 않는 특성을 가져요. 자, 오늘 이제 옷감의 종류와 특성을 좀 살펴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까지 배웠던 섬유의 특성, 옷감의 특성을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의복을 손질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